테스형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단독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나훈아 공연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언론에 의해 나훈아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오해가 풀리며 그는 현재 추앙받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가 이 공연을 수락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가장 뒤에 있었습니다.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가 이번 공연을 수락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다시 힘내서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연 가장 끝에 결론적으로 나훈아님이 한 얘기,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세계가 놀라고 있죠.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지 미국이나 유럽 보십시오. 왜 저렇게 많을까요? 말을 안 듣는 기라고만. 두들기 패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정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보시면 더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노태우 정권 시절 여당 고위 당직자가 나훈아님을 총선에 출마시키려고 접촉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정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니 나훈아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울긴 왜 울어를 누가 제일 잘 부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클 잭슨이 저보다 잘 부릅니까? 저쪽에서 그거야 나 선생이 제일 잘 부르죠. 하자 나훈아님이 대꾸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합니까? 정치를 해야 합니까? 노래를 해야 합니까? 그렇게 나훈아 영입은 무산됐습니다. 그는 대중연예인이 아니라 소신 있는 진정한 대중예술가입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보시면 삼성이 이건희 회장 생일에 나훈아님에게 와서 노래해달라고 했을 때 그가 거절하며 했다는 말은 유명합니다. 나는 대중예술가요. 내 공연을 보기 위해 표를 산 대중 앞에서만 공연합니다.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표를 사세요. 그는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증명해 줍니다. 그는 1996년 일본 공연에서 쾌지나 칭칭 나네를 부르며 즉석 가사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습니다. 이후 일본 우익 세력으로부터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듣고 때리 죽이려면 찌깃비락해라. 고 했다고 훗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테스형이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데요. 알고 계셨나요? 테스형은 나훈아님이 11년 동안 무대를 떠나 세상을 떠돌며 살았던 세월 속에서 아주 힘들고 슬플 때 찾아가는 아버지 산소에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테스형이란 소크라테스를 동네 형처럼 가까운 사이로 표현한 것인데요. 나훈아님이 테스형 가사에서 테스형이 들어가는 부분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넣었지만 너무 슬프고 무거운 느낌이 강해서 테스형이라는 단어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볍고 밝은 분위기로 표현하기 위해서 테스형이라는 단어를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즉 테스형의 숨은 뜻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형 부분에 아버지를 넣어 부르면 정말 노래가 너무나 슬퍼집니다. 어쩌다가 한바탕 턱 빠지게 웃는다. 그리고는 아픔을 그 웃음에 묻는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며 툭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긴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꼬지는 것만 같다. 아, 테스 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이런 가사인데요. 거의 시인 수준의 가사고요. 거기에 담긴 의미 또한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버지 산소 얘기가 나오니까 그저 목이 콱 메입니다. 저 가사에 온통 아버지를 넣었다면 슬퍼서 못 부를 뻔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의 천재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버지를 소크라테스, 테스형으로 바꿔서 웃음을 주면서 아버지 산소라는 단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해학과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은 젊은 사람들까지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히트할 것 같습니다. 1947년생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워낙 어린 나이인 고등학생 때 데뷔하는 바람에 나이를 더 많이 올렸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1951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70이 되었는데요. 이 나이에도 이렇게 왕성한 곡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곡해서 히트시킨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한데 히트곡만 무려 120곡이 넘고요. 우리나라에서 노래방 반주기에 수록된 곡이 가장 많은 가수라고 합니다. 후배 트로트 가수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나훈아님의 곡이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나훈아님은 지금도 젊은 시절 못지않은 성량으로 노래를 부르고 체력은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시간 30분의 공연을 했는데요. 전혀 지치지 않고 노래했다고 말해서 더 기겁. 단독 비하인드 스토리에서는 직접 팬들의 눈을 바라보고 소통을 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공연을 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공연을 TV로 했는데 온라인 공연에 참여한 천여 분의 사랑과 기를 그래도 어느 정도나마 느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나훈아님에게 기를 준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감격에 가득 찬 열정과 환호, 반응이 바로 저희들의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훈아님이 사실은 지금 내려올 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직 쌩쌩하십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체력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까지 더 강하시니 오래오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김동건 아나운서 말처럼 최소 100세 기대합니다. 기네스 한번 세워보시죠. 어르신으로서의 진정한 품격과 예술가로서의 열정과 혼, 그리고 멋진 공연을 보여준 나훈아님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슈 무료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